네, 오전장에 대한 또 실시간 전략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부장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도 타이틀로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오늘 FOMC 회의 여파를 받고 있지만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시장에는 부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의 반증이기도 하죠. 최근 중국에서도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 6.18 쇼핑 축제가 한창인데 이 안에서도 그 소비 심리 회복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라인에서는 이런 소비주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6.18 중국의 쇼핑 축제와 맞물려서 더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광군제는 친숙하지만 6.18 쇼핑 축제가 생소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행사인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오시죠. 6.18은 JD라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그 이커머스 회사가 만든 전자상거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6.18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6월 18일이 JD의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4년에는 처음 생겼을 때 JD가 본인 플랫폼에서 제품만 팔던 게 지금 이제 전국구 행사로 확대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6.18 거래액이 한국 돈으로 거의 8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 JD가 이제 성장형 역사를 보면은 그 가전제품과 전자제품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JD도 이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그 취급하는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일용 소비재라든가 뷰티 제품, 뭐 헬스케어 제품 이런 쪽으로도 판매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다른 플랫폼들도 자체적으로 6.18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강점이 있는 뭐 뷰티, 뭐 옷 이런 쪽도 당연히 판매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화장품 같은 쪽이 6.18 프로모션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뭐 LG 생활과학이나 아니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주요 제품들이 이미 그 티몰이라는 알리바바의 대표 플랫폼에 이제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이류 같은 것도 최근에 이제 뭐 저희 FNF 보시면 MLB 같은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이제 이런 위류 브랜드들도 이제 만약에 거래액이 잘 나올 경우 당연히 매출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 자체를 만든 JD.com 같은 경우도 올해 6.18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거래액이 1억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70억 원이 넘는 브랜드가 230개가 넘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미 6월 1일 하루 동안에 1억 엔을 넘긴 브랜드가 39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하루 동안 거래액이 작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브랜드도 4,800개 된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높은 거래액을 기록을 하는 브랜드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은 뭐 한국 브랜드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 규모를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이제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반기에 광군제가 있다면 지금 중국의 징동닷컴이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는 또 상반기 최대의 쇼핑 행사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제대로 또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 기업도 뷰티와 의류 쪽에서의 기대감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작은 징동닷컴의 행사이긴 했으나 지금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다수의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참여를 해서 그 흥행을 함께 또 체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일 직접 알리바바 한국 총괄 대표와 통화를 통해서 또 그 현지 분위기를 들어봤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알리바바 그룹 한국 대표 정영권입니다. 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6.18 쇼핑 축제에서 이 알리바바 그룹이 특히나 첫날부터 굉장한 매출,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행사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 작년 6.18 쇼핑 페스티벌은 중국 경제 회복의 기점이 되었었는데요. 올해도 이제 첫날부터 신기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페스티벌 시작 1시간 만에 1,700개의 브랜드가 작년 행사 첫날 거래액을 능가를 했습니다. 이번 6.18 페스티벌에는 총 25만 개의 브랜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행사의 2.5배 규모입니다. 6.18이 중국 삼방비 최대 쇼핑 행사인 만큼 그 시장 트렌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간인데요.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중국에서 건강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높아졌고 또 6.18 페스티벌 기간에도 건강 관련 소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용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주문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한국 기업들의 내용을 압축을 해서 이번 티몰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고, 그럼 특히 어떤 브랜드나 품목이 인기인지도 궁금한데요. 관심이 좀 높습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그 해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 중에는 물론 이제 한국 상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품은 작년 6.18 페스티벌에 이어 11.11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에서도 국가별 코스보다 판매 순위 5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예시를 들자면 이번에 이제 3CE라고 색조 화장품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MCM은 가방 카테고리 랭킹 3위를 등극했습니다. 후라는 화장품은 이제 전체 뷰티 카테고리 랭킹 10위에 기록을 했고 MLB는 또한 페스티벌 시작 1시간 만에 30여 가지 상품을 완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한국 기업들의 이번 행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색조 화장품 부문과 또 LG생활건강의 후라든지 역시 화장품과 소비 이제 의류까지 한국 기업들의 이런 강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중국의 이런 쇼핑 행사를 중심으로 우리 소비주들도 억눌려 있던 소비 시장의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지 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지 분위기 알리바바 한국총괄 정영권 대표 통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관련 통화 내용까지 현지 분위기 알리바바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동근 부장과 함께 우리 소비주들의 움직임도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후라는 이제 브랜드가 나왔어요. MLB, 뭐 FNF나 LG생활건강, 충분히 이제 LG생활건강은 어제 반영하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또 AVCLC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화장품, 의류 관련주들은 한동안 좀 반영을 하다가 또 쉬는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숫자로 확인을 하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 뭐 6.18 그 쇼핑 축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라인 기반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광고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매년 이런 그 온라인 기반의 어떤 그 쇼핑 페스티벌에서 역시 가장 그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그런 업종들이 뭐 이런 그 미용이라든가 또 화장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뭐 식품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아무래도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소비재 쪽이 네. 좀 더 이제 높은 그런 이제 그 매출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6.18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라이브 방송의 판매 영향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뭐 이제 최근에 중국은 이게 하나의 완전히 그 쇼핑의 완벽한 그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어떤 화장품의 시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 같은 경우도 마케팅 효과를 상당히 높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LG생활건강이라든가 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이제 많은 수혜를 받다 해서 어제 같은 경우 LG생활건강이 좀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뭐 사실 이런 그 지금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그 중국이 최근에 보면은 어제 이제 그 지표들이 나왔어요. 소비라든가 뭐 생산 지표들이 나왔는데 뭐 이제 굉장히 그 성장세를 보이긴 하는데 역시 그 폭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시장의 기대라든가 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원하는 정도의 소비가 빨리 올라오진 않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양극화 현상들, 고용의 양극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뭐 단순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면서 사실 중국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소비가 아직까지 빨리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소비와 관련된 뭔가 이런 행사라든가 진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러한 그 강력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하반기에 결국 중국 관련된 이런 소비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느 앞에서 정도 또 반영을 했잖아요, 자리가. 그렇죠. 사실 이제 많이 반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어떤 성장세는 이게 이제
결국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관련된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한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 중국이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하다가 딱 막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상당히 그 타격을 좀 받았는데 네. 다시 이번에 어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성장세를 갈 수 있는 이러한 좀 토양들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그 업종 내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제 그 뭐 다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점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화장품의 경우는 좀 이제 그 프리미엄 브랜드라든가 이런 쪽 이번에도 대표적인 게 이제 LG생활건강의 후 같은 브랜드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점점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쪽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안에서 차별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선호주는 뭐 LG생활건강을 중심으로 보세요?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 더 그 주가적인 흐름에서 우위에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항상 지금 뭐 나오는 그 자료들을 보더라도 LG생활건강을 최선호주로 꼽는 그런 자료들이 아무래도 많아요. 저도 네.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FNF는 최근에 이 뉴스와 맞물려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의류주 안에서의 매력도는 그렇게 높진 않나요? 그래도 화장품이 더 최선호주인가요? 뭐 의류는 사실 저는 최선호 업종은 사실 의류 업종인데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FNF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네. 있는 상황이라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뭐 한섬이라든가 한세실업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의류 업종 전체를 보면은 주가는 조금 올랐다가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어요. 맞아요. 자리를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의류 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항상 이렇게 뭔가 코로나19처럼 이런 그 한 차례의 약재가 지나간 다음에 가장 빨리 소비 회복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의류 쪽에서 회복이 빨리 네. 나타납니다. 과거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역시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는 이런 OEM이라든가 ODM 업체들이 또 많기 때문에 역시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소비 증가 이런 것과 맞물리는 그런 측면에서 네. 의류 업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